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 단계별 증상, 문제 어떻게 나와요? 말이 없어진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뭐냐 이렇게 나오죠? 말이 없어지는 것은요, 치매 말기입니다. 더 이상 이 본인이 말하기도 어렵고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해도요. 안녕하세요 교보님, 12시니까 우리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도요. 눈만 깜빡거려도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매 초기에는요. 일상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치매 그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본인이 난 아니다 이러셨고 일상생활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시간은 꽤 길었어요.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갈 때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단기 기억력이 좋아돼요. 30년 전에 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막 본인이 억울하고 분한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3일 전에 뭐 먹었는지 단기적인 기억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치매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장기 기억력은 괜찮다. 뇌졸중. 뇌졸중은요, 정상적으로 있다가요, 술을 먹고 갑자기 오거나 한겨울에요. 담배 피러 잠깐 얇은 옷 입고 마당에 나갔을 때,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마당에 나갔을 때, 이런 경우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시 추운데 나가더라도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보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졸중의 증상.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마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면마비, 말을 잘 못해요. 발음이 굉장히 갑자기 부정확해집니다. 언어장애, 연하곤란, 삼키는 게 곤란해요. 전세를 줬던 집에 세입자분이 되게 젊으셨었는데 50대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지고 나서 본인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방치했더니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갑자기 자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뭔가 얼굴이 마비가 오거나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면은 뇌졸중을 의심해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줘야 돼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뭐예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판정이 나오고요.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야. 혈전을 녹이는 약을 빨리 투여해야 돼요. 뇌졸중 골든타임이 있어요. 3-4시간 이내에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로 가야겠죠? 늦어도 5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는 게 좋다. 그 안에 수습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가 손상됐다? 뇌졸중 환자 증상. 예를 들어서 균형감을 상실하고 비틀비틀 걷는다고 하면은요,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인 거예요. 손해가 손상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됩니다. 균형 감각,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다 하면은 손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좌측 뇌가 손상됐어. 그러면은 우측에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옵니다. 또 우측 뇌가 손상됐어. 좌측 몸에 마비가 와요. 서로 반대로 크로스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파킨슨, 몸이 굉장히 굼뜨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제가 5월달에 장미축제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아코디언 같은 거를 피아노 왜 이렇게 아시죠? 아코디언. 그걸로 연주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공원에서. 근데 손을 굉장히 많이 떠세요. 파킨슨이 걸리셨구나. 저는 보고 알았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파킨슨입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에 떨림, 진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의 약을 입 안에 넣어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썸머리 할까요?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지만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요거 중요하죠?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맞춰보세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다. 앵무새처럼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말기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 초기죠.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뇌졸중 증상, 발음이 부정확하다.
안면 마비가 온다. 좌뇌가 손상됐을 때 언어장애가 온다. 의식장애, 어지럼증, 좌우비대증, 균형감각 상실, 연하곤란이 온다. 손해가 손상됐다. 균형감을 상실하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운동 실조증이 온다라는 거.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파킨슨.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난다. 파킨슨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볼게요. 잘 먹어야 건강하죠? 노인은요,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죠. 어떤 맛을 못 느껴요? 단짠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넣는다. 설탕과 소금을 음식에 굉장히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기잖아요. 또 심장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탈수가 발생하죠. 보통 성인은요, 하루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2리터 안 먹거든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본인이 목마른지를 몰라요. 나 목말라 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물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밥을 먹고 있는데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아유, 나 입맛 없다 이럽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거 틀려요. 포만감이 지연되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보통.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는 말은요, 뭔가 더부룩하다, 복부가 팽만하다, 식욕이 부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노인의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보통은 치매 대상자가 많잖아요. 밥만 먹거나 반찬을 못 먹거나 본인이 뭐를 먹어야 되는지 찾아 먹어야 되는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영양 관리. 물은요, 충분히 마신다. 물이나 섬유소 풍부한 야채나 과일 잘 먹고 변비 예방한다. 동물성 지방은 제한한다.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거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겁니다. 콩이나 유제품 매일 먹어라. 단백질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거의 균일한 양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고기나 생선을 사실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쇠고기는 비싸기도 하고요. 생선은 굽기가 또 어렵죠. 또 달걀이나 콩, 그나마 계란과 콩이 좀 접근하기가 좋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요, 좋아하지 않으셔도 뭐 후라이를 해서 드시던지 삶아서 흰자를 드시던지 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왜? 본인이 미각이 없어서 막 달고 짜게 음식을 만드니까 싱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소금과 설탕 대신에 어떤 걸 넣을까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향신료를 사용해서 너무 짜거나 단 것을 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면요,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 섭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죠? 간심신 갑부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부전이에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부는요,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경화, 간이 문제 있으신 분들 복수가 배에 막 이렇게 찹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심장의 수축력이 좋아야 돼요 하면 뭐죠? 심부전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돌아서 돌아오는데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잘 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신부전, 신장의 부전이에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붓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문제, 다음 중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만성 신부전이어도 이 신부전을 캐치하셔서 신부전이야 그러면은 수분을 제한해야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요,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대요. 몸이 뭔가 붓는다, 원활하지가 않다,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좋다 이렇잖아요. 이런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좋아요. 몸 밖으로 어떻게 배출되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이죠. 염증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염증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라 이겁니다. 국가고시 또 어떻게 나왔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방광염, 염증이죠.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 단계별 증상, 문제 어떻게 나와요? 말이 없어진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뭐냐 이렇게 나오죠? 말이 없어지는 것은요, 치매 말기입니다. 더 이상 이 본인이 말하기도 어렵고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해도요. 안녕하세요 교호보님, 12시니까 우리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도요. 눈만 깜빡거려도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매 초기에는요. 일상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치매 그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본인이 난 아니다 이러셨고 일상생활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시간은 꽤 길었어요.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갈 때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단기 기억력이 좋아돼요. 30년 전에 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막 본인이 억울하고 분한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3일 전에 뭐 먹었는지 단기적인 기억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치매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장기 기억력은 괜찮다. 뇌졸중. 뇌졸중은요, 정상적으로 있다가요, 술을 먹고 갑자기 오거나 한겨울에요. 담배 피러 잠깐 얇은 옷 입고 마당에 나갔을 때,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마당에 나갔을 때, 이런 경우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시 추운데 나가더라도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보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졸중의 증상.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마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면마비, 말을 잘 못해요. 발음이 굉장히 갑자기 부정확해집니다. 언어장애, 연화곤란, 삼키는 게 곤란해요. 전세를 줬던 집에 세입자분이 되게 젊으셨었는데 50대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지고 나서 본인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방치했더니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갑자기 자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뭔가 얼굴이 마비가 오거나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면은 뇌졸중을 의심해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줘야 돼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뭐예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판정이 나오고요.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야. 혈전을 녹이는 약을 빨리 투여해야 돼요. 뇌졸중 골든타임이 있어요. 3-4시간 이내에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로 가야겠죠? 늦어도 5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는 게 좋다. 그 안에 수습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가 손상됐다? 뇌졸중 환자 증상. 예를 들어서 균형감을 상실하고 비틀비틀 걷는다고 하면은요,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인 거예요. 손해가 손상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됩니다. 균형 감각,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다 하면은 손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좌측 뇌가 손상됐어. 그러면은 우측에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옵니다. 또 우측 뇌가 손상됐어. 좌측 몸에 마비가 와요. 서로 반대로 크로스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파킨슨, 몸이 굉장히 굼뜨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제가 5월달에 장미축제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아코디언 같은 거를 피아노 왜 이렇게 아시죠? 아코디언. 그걸로 연주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공원에서. 근데 손을 굉장히 많이 떠세요. 파킨슨이 걸리셨구나. 저는 보고 알았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파킨슨입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 떨림, 진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의 약을 입 안에 넣어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썸머리 할까요?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지만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요거 중요하죠.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맞춰보세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다, 앵무새처럼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말기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 초기죠.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뇌졸중 증상, 발음이 부정확하다,
안면 마비가 온다. 좌뇌가 손상됐을 때 언어장애가 온다. 의식장애, 어지럼증, 좌우비대증, 균형감각 상실, 연하곤란이 온다. 손해가 손상됐다. 균형감을 상실하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운동 실조증이 온다라는 거.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파킨슨.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난다. 파킨슨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볼게요. 잘 먹어야 건강하죠? 노인은요,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죠. 어떤 맛을 못 느껴요? 단짠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넣는다. 설탕과 소금을 음식에 굉장히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기잖아요. 또 심장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탈수가 발생하죠. 보통 성인은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2리터 안 먹거든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본인이 목마른지를 몰라요. 나 목말라 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물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요.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밥을 먹고 있는데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아유, 나 입맛 없다 이럽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거 틀려요. 포만감이 지연되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보통.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는 말은요, 뭔가 더부룩하다, 복부가 팽만하다, 식욕이 부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노인의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보통은 치매 대상자가 많잖아요. 밥만 먹거나 반찬을 못 먹거나 본인이 뭐를 먹어야 되는지 찾아 먹어야 되는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영양 관리. 물은요, 충분히 마신다. 물이나 섬유소 풍부한 야채나 과일 잘 먹고 변비 예방한다. 동물성 지방은 제한한다.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거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겁니다. 콩이나 유제품 매일 먹어라. 단백질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거의 균일한 양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고기나 생선을 사실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쇠고기는 비싸기도 하고요. 생선은 굽기가 또 어렵죠. 또 달걀이나 콩, 그나마 계란과 콩이 좀 접근하기가 좋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요, 좋아하지 않으셔도 뭐 후라이를 해서 드시던지 삶아서 흰자를 드시던지 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왜? 본인이 미각이 없어서 막 달고 짜게 음식을 만드니까 싱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소금과 설탕 대신에 어떤 걸 넣을까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향신료를 사용해서 너무 짜거나 단 것을 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면요,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 섭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죠? 간심신 갑부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부전이에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부는요,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경화, 간이 문제 있으신 분들 복수가 배에 막 이렇게 찹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하면 뭐죠? 심부전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돌아서 돌아오는데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잘 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신부전, 신장의 부전이에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붓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문제, 다음 중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만성 신부전이어도 이 신부전을 캐치하셔서 신부전이야 그러면은 수분을 제한해야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요,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대요. 몸이 뭔가 붓는다, 원활하지가 않다,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좋다 이렇잖아요. 이런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좋아요. 몸 밖으로 어떻게 배출되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이죠. 염증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염증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라 이겁니다. 국가고시 또 어떻게 나왔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방광염, 염증이죠?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